엄밀히 말하자면 티소에는 티파니 블루 색상이 없습니다. 티파니 블루라고 부르든 터쿠아즈 블루라고 부르든 이 계열의 색상들은 열대 바다의 빛깔처럼 조금은 그린과 옐로우의 기운이 도는 따뜻한 인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티소의 아이스 블루에는 그린이나 옐로우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름대로 얼음처럼 차갑고 더 밝고 투명합니다. 둘 다 밝고 가벼운 블루라는 트렌드에 발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티파니 블루가 보통 매트하거나 글로시한 광택의 다이얼과 주로 짝을 이룬다면 아이스 블루는 선버스트 브러쉬 다이얼과 짝을 이룹니다. 덕분에 아이스 블루는 좀 더 드레시하고 우아한 아우라가 있습니다. 캐주얼뿐만 아니라 수트와 함께 연출하기에도 좋고 한국인의 피부색에도 살짝 더 잘 어울립니다. 티소가 100만원 전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올라운더로 PRX의 위상을 확고하게 만드는 데 활용한 무기가 아이스 블루였다는 것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저도 아이스 블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40mm 버전을 구매했었습니다. 티소의 라인업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클래식한 올라운더 포지션을 지키고 있었던 젠틀맨에도 이제는 아이스 블루 옵션이 더해졌습니다. 젠틀맨은 그동안 블랙이나 블루, 딥그린 같은 기본 중에 기본 색감만 고집해 왔었는데요. 드디어 좀 트렌디한 색감이 시도되게 됐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젠틀맨을 100만원대 최고 시계로 꼽은 적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장착해 놓은 100m 방수 시계는 전무후무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한동안은 젠틀맨에 업데이트가 없다가 이렇게 새 색상이 나오게 되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이스 블루가 젠틀맨을 힙하게 만들어줄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여전히 이 시계를 100만원대 최고 시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 젠틀맨의 디자인에서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젠틀맨에는 첫눈에 확 떼이는 개성이라던가 화려함은 없습니다. 딱히 티소스러운 디자인도 아닙니다. 40mm 직경의 베젤 없는 스포츠 시계 디자인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시계 브랜드들이 다 하나쯤은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누구나 다 손을 대는 디자인이라는 건 그만큼 젠틀맨의 디자인이 보편적이면서 시대를 초월한 클래식함과 꾸준한 인기를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트렌디하다고 하기는 힘들지만은 유행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철진한 시계처럼 보일까봐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화려하다고 하기는 힘들지만은 그 덕분에 어떤 상황이나 복장에도 잘 섞일 수 있습니다. 시계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시계를 찬 사람에게 단정함을 더해 주어야 하는 자리에 젠틀맨은 좀 더 잘 어울립니다. 러그트러그의 길이가 48.5mm에 두께가 11.5mm로 사이즈까지 대단히 보편적인데요. 베젤과 러그가 약간 두툼하게 강조되어 있는 데다가 브레이슬릿의 엔드피스 가운데가 튀어나와 있는 디자인이라서 실제로 차보면 수치보다 약간은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케이스 직경은 40mm지만 손목에 올려본 체감은 41mm 정도를 예상하시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슬릿이 아니라 스트랩에 바꿔서 찼을 때 체감 사이즈가 살짝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다이얼의 장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다이얼 역시 첫눈에 시선을 확 잡아끄는 다이얼은 아닙니다. 레이아웃 자체만 놓고 보면 바닐라 아이스크림처럼 평범해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가격대의 어떤 시계들보다도 아플리케 인덱스가 성의 있게 제작된 덕분에 다이얼에 더 깊이감이 있습니다. 다면적인 금속 인덱스의 윗부분은 브러쉬가 되어 있고 측면에는 폴리시가 되어 있는데 두 가지 피니시의 대비가 상당히 정교합니다. 게다가 이 인덱스가 딱 적당한 높이로 솟아 올라와 있어서 빛을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다이얼에 충분한 입체감을 더해줍니다. 10인침에도 가운데에 각을 줘서 인덱스만큼은 아니지만 빛에 잘 반응하도록 했고요. 3시 방향에 있는 날짜창에도 성의 있게 테두리가 둘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단정한 다이얼에 딱 반짝거려야 할 부분에만 디테일에 신경을 써줘서 보기 드문 품격이 느껴지는 다이얼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아이스블루 색상을 채택하면서 마냥 중후하기만 한 게 아니라 딱 적당한 트렌디함도 갖추게 됐습니다. 아이스블루가 요즘 유행에 영합하는 좀 특이한 색상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젠틀맨의 아이스블루는 드레스 시계에서 많이 쓰이는 실버
다이얼의 한 변형처럼 보입니다. 좀 더 우아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케이스 역시 평범하게 생긴 외양에도 불구하고 브러쉬와 폴리시의 대비만큼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베젤에는 깨끗하게 폴리시가 되어 있고 케이스의 나머지 부분은 깨끗하게 브러쉬가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에 스스로를 잘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케이스 모서리마다 빗면을 만들고 폴리시된 라인을 넣어서 고급스러운 윤곽은 나름대로 강조를 했습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도 납작한 평면이 아니라 살짝 배를 내밀고 있는 도명인데요. 옆에서 보시면 도명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의 곡선이 베젤의 곡선으로 유려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젠틀맨은 이렇게 은근한 디테일에 대한 주목이 좋은 시계입니다. 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브먼트라면 젠틀맨은 이 영역에서 단연 가격대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워매틱 시리즈 안에서 가장 높은 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 C07811 무브먼트가 들어갑니다. 완벽하게 비자 성체인 실리콘 소재의 밸런스 스프링을 장착하고 있고 이스케이프 휠과 팔렛 포크가 플라스틱이 아닌 금속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탈진 장치에 이렇게 완벽한 비자성 소재를 활용하는 건 1930년대에 세계 최초의 항자성 손목 시계를 내놓았던 티소의 헤리티지를 계승한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리콘은 자성뿐만 아니라 온도 변화에도 강하고 윤활을 해주지 않아도 부식되거나 마모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니켈 스틸 합금을 대체할 만한 밸런스 스프링의 소재로 각광받아 왔는데요. 연구개발 비용뿐만 아니라 제조나 조립 과정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어지간히 고가의 시계가 아니면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구경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대가격 인상의 시대에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리테일가 120만원의 시계에 담아준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정통 드레스 시계의 비율에서 다소 벗어나긴 하지만은 크라운을 크게 만들어서 올라운더답게 사용감을 챙겼습니다. 크라운의 지름이 6mm라 되기 때문에 조작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0단계에서 수동 감기를 통해서 동력을 줄 때나 1단계나 2단계에서 날짜 조정이나 시간 조정을 할 때나 시원시원한 사용감을 갖고 있습니다. 야광은 다소 평범하긴 합니다. 그래도 시분침에는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야광을 잘 적용해줘서 잠깐 어두운 공간을 지나는 곳에서는 요긴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브레이슬릿에 퀵 릴리즈 레버가 없어서 쉽게 탈착이 안 됐는데 새로 나온 아이스블루 모델에는 퀵 릴리즈 레버가 달려서 나옵니다. 덕분에 시계줄을 더 쉽게 바꿔가면서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21mm의 통상적이지 않은 러그폭을 갖고 있어서 호환되는 시계줄을 찾기가 아주 쉽다고는 말하기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티소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스트랩 프로그램들도 있고 다른 스트랩 전문 회사 제품들도 21mm가 종종 나옵니다. 젠틀맨이 잘 만든 케이스와 다이얼에 비해서 브레이슬릿의 퀄리티가 약간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가운데 조각에만 폴리시를 하고 가장자리 두 조각은 브러쉬를 넣었는데 피니쉬의 수준도 케이스보다는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고요. 굉장히 실체감 있는 버터플라이 클래스프를 채택하면서 기본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각들 자체도 필요 이상으로 무겁고 연결 부위가 뻑뻑한 느낌이 다소 있습니다. 이 약점은 브레이슬릿을 교체한다면 충분히 만회가 가능합니다. 젠틀맨은 무난한 디자인과 사이즈 덕에 정말 아무 스트랩을 넣어도 어지간하면 다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젠틀맨 아이스블루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시계 자체는 제가 100만원대 최고로 꼽았을 만큼 원래도 좋았습니다. 첫인상에서 확 눈에 띄일 만한 화려함이 없다는 게, 한방이 없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었는데요. 아이스블루 같은 힙한 색감이 젠틀맨에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젠틀맨이 앞으로도 이렇게 독특한 색상들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색상이 튀어도 디자인이 워낙 클래식하기 때문에 약간 눌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여기는 SHW 채널, 저는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